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독서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작가 생텍쥐베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의 대표작 어린 왕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막 한가운데에 고립된 비행사 앞에 호련히 나타나서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고 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속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작가 아저씨는 변변치 않은 그림 솜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자 하나를 그려주었는데 어린 왕자는 대단히 만족해합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 아저씨와 어린 왕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도 어린 왕자를 만나러 갑시다. 출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신비한 어린 왕자를 조금씩 알아가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 어린 왕자는 누구이며 어디서 왜 온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잘 들어봅시다. 온라인으로 만나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되는 데에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것을 물어보면서도 내가 묻는 말은 별로 듣지를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우연히 한 말들을 조금씩 꽤 맞추어 차츰차츰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가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 비행기는 그리지 않을 것이다. 그건 나에게는 너무도 복잡한 그림이니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이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예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날아다니는 거야. 비행기지. 이건 내 비행기야. 내가 날아다닌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면서 나는 우쭐해졌다. 그랬더니 그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요?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우와, 그거 되게 웃기네요. 그리고는 어린 왕자는 까르르 하고 신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나는 기분이 몹시 나빠졌다. 나의 불행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가 덧붙였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문득 이 신비로운 존재를 이해하는 데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걸 깨닫고 서둘러 물어보았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그는 내 물음에 대답은 하지 않고 내 비행기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저걸 타고서는 그렇게 멀리서 오진 못했겠네. 그리고는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그려준 양 그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보물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별이라는 이 비밀스러운 말에 나의 호기심이 얼마나 솟구쳤을지 여러분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아이야,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네가 살던 곳이란 어디를 말하니? 너의 양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은 거니?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가 저에게 준 상자는 정말 좋아요. 밤에는 양이 이 상자를 집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그래. 만일 내가 착한 아이라면 내가 낮 동안 양을 매놓을 수 있는 줄하고 말뚝도 줄게.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나의 제안에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매놓는다고요? 그거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매놓지 않으면 나는 말했다. 아무데로 막 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니. 그러나 내 친구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양이 어디로 가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그랬더니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요. 그리고는 약간 서글픈 느낌으로 덧붙였다. 앞으로 곧장 가도 아무도 아주 멀리 갈 수가 없는걸요.
그래서 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집 한 채보다 클까 말까한 작은 별에서 왔다는 것이었다. 사실 나에게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다. 나는 지구나 목성, 화성, 그리고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커다란 행성들 이외에도 수백 개의 행성들이 있으며 그 중에는 망원경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것들도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그런 행성을 발견하면 이름이 아닌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1과 같이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라고 알려진 소행성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그 행성은 1909년에 딱 한 번 터키의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포착되었다. 그 당시 그 천문학자는 국제 천문학 학술 대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것을 매우 훌륭하게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가 입은 터키 민속 의상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어른들이란 참 그렇다. 나는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린 왕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의 별에 관한 이야기와 어린 왕자가 그 별에서 떠나오게 된 이야기, 그리고 그가 여행 중에 겪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주워 듣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무심히 하는 말들을 통해 정보들을 서서히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밤 나무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듣게 되었다. 이번에도 그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가 아주 심각한 의문이 생긴 듯 느닷없이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거 맞죠? 그렇죠? 응, 맞지. 아, 그럼 잘 됐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양이 바오밤 나무도 먹는다는 거지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밤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반대로 성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코끼리 한 무리를 데려다 놓는다 해도 바오밤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한 무리의 코끼리라는 말은 어린 왕자를 웃게 만들었다. 코끼리들을 위로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리고 그는 똑똑하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큰 바오밤 나무도 처음에는 작은 나무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 맞아. 나는 말했다.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밤 나무를 먹기를 바라니? 그는 내가 질문하자마자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하는 표정으로 아이 정말 이러고는 그만이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혼자 그 수수께끼를 푸느라 엄청난 궁리를 해야만 했다. 그 이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모두 유럽식 복장을 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소행성 B612가 유명해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1920년 그 천문학자는 매우 멋진 양복을 입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보고를 믿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행성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번호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의 사고방식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귀게 된 친구에 대해 말을 하면 그들은 절대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그 친구는 무슨 게임을 좋아해?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니?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버신대? 라고 묻는다. 어른들은 이런 물음을 통해서만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창가에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 위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빨간 벽돌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오, 참 예쁜 집이구나. 라고 감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어린 왕자가 매력적이었고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는 것이 바로 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야. 만약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게 바로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야. 라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어른들에게 그가 떠나온 별은 소행성 B612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말을 납득하고 더 이상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다 그렇다. 그들에게 맞서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숫자 같은 것에는 무관심하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의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 한 마리가 필요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진실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그냥 건성으로 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당시의 기억들을 떠올리면 너무나 슬프다. 내 친구가 그의 양과 함께 나를 떠난 지 벌써 6년이나 흘렀다. 내가 지금 그를 묘사하려고 애쓰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 하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그를 잊는다면 아마 나도 숫자밖에는 관심이 없는 어른들처럼 될 것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그림 물감 한 상자와 연필을 샀다. 6살 때 보아뱀의 겉모습과 안쪽의 모습 말고는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나는 되도록 그의 실제 모습에 가까운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해 보겠지만 성공하리란 확신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꽤 괜찮은데 또 어떤 그림은 그와 전혀 닮지를 않았다. 나는 그의 키도 조금씩 틀리게 그린다. 어떤 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다른 그림에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다. 그래도 나는 어쨌든 더듬더듬 최선을 다해서 그려본다. 매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나를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 내 친구 어린 왕자는 설명을 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내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나도 조금은 어른들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아마도 나이를 먹은 모양이다. 내가 생각해낸 바로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세상의 다른 모든 별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들과 나쁜 풀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좋은 풀들의 씨앗과 나쁜 풀들의 씨앗도 있었다. 하지만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깜깜한 땅의 심장 속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그 중 하나가 잠에서 깨어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살며시 기지개를 켜면서 여리고 매력적인 조그만 싹을 태양을 향해 쏙 내민다. 주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말이다. 만약 그 싹이 그냥 무의 싹이나 장미의 싹이면 어디서건 마음대로 자라라고 내버려 두어도 된다. 하지만 나쁜 식물일 때는 눈에 띄는 대로 재빨리 없애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앗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의 흙 속에는 바오밥 나무 씨앗이 굉장히 많았다.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어버리면 절대로 없앨 수가 없게 된다. 그들은 별 전체에 퍼지면서 뿌리로 별에 구멍을 뚫는다. 별은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별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건 규칙이 중요해요. 이후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먼저 깨끗이 씻고 나면 그 다음에 굉장히 주의 깊게 별을 가꾸어 주어야 해요. 장미의 싹과 바오밥 나무의 싹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바로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려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하고 정말 닮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장은 귀찮아도 그게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 그가 말했다. 아저씨는 아저씨네 별에 사는 어린이들이 명심할 수 있게 그림을 멋지게 하나 그리셔야 해요. 언젠가 어린이들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그림이 쓸모가 있을 테니까요.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건 어떤 때는 그냥 별게 아닐 수 있지만 바오밥 나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거든요. 반드시 커다란 비극이 일어나게 돼요. 제가 어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을 알고 있었는데 그는 작은 나무 3개를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가 말해주는 대로 그 별을 그리게 되었다. 나는 도덕주의자 같은 말투로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데다가 소행성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험도 너무 커서 나는 처음으로 나의 신념을 깨고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여라. 내 친구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아주 오랫동안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들을 위해 이 그림을 이렇게 공들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 내가 전하는 교훈은 나의 온갖 수고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다. 왜 이 책에 나오는 다른 그림들은 이 바오밥 나무 그림처럼 멋지지 않은 거야? 그 대답은 간단하다.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려보려고 애써 보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은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너무 절박해서 아주 열중해서 그렸던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어린 왕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하늘에 있는 별에서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린 왕자가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만일 아저씨는 하늘에서 왔군요. 라고 말했다면 짐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가 어느 별에서 왔어요? 라고 당연한 듯이 묻는 것을 보니 자신도 어느 별에서 온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는 말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말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답니다. 만약 친구가 너희 아빠도 운전하시니? 몇 번 버스 운전하셔? 라고 묻는다면 그 말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친구의 아빠는 버스 기사님이신 거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유심히 들으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작가가 어른들이란 참 그렇다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른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일까요? 어른들은 키가 크다? 어른들은 힘이 세다? 어른들은 나이가 많다? 아니죠. 어른들은 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크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성공을 했나 보다 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면 우와,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 어린이들은 적어도 친구를 판단할 때 그 친구가 나하고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말이죠. 그래서 작가는 어른들은 참 표현할 말이 더 이상 없었나 봅니다.
생텍쥐베리 아저씨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에서 왔다고 짐작합니다. 어린 왕자가 드문드문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어린 왕자는 자신의 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바오밤 나무에 어린 싹을 솎아내고 있습니다. 귀찮아도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말입니다. 자기 별을 가지고 있는 어린 왕자는 참 부지런하고 면밀해야겠네요. 이 그림은 바오밤 나무의 어린 싹을 솎아내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사태를 그려본 것입니다.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에서는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준다고 커다랗게 소리치는 생텍쥐베리 아저씨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보이네요. 이 장면을 보고 나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매일 해야 할 사소한 것들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는지 말이지요. 오늘의 책놀이를 해봅시다. 오늘도 공책과 종이, 연필이 필요하답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와서 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책놀이를 하러 출발! 여러분, 책 속에서 어른들이 터키 천문학자가 입은 옷을 보고 그 학자의 말을 판단하는 부분을 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내가 오해를 받았거나 오해를 한 적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간단하게 공책에 적어봅시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학생은 체육을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반 수빈이는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웬만한 남학생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었다. 나는 수빈이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특히 키가 작다는 이유로 성급히 판단했던 것이었다. 네, 이 글은 선생님이 정말 겪었던 일을 쓴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공책에 적어보세요. 바오밤 나무가 어린 왕자의 소행성을 다 잡아먹는 것을 떠올리며 다 같이 이번 활동을 해봅시다. 종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세요. 컴퍼스가 없으면 밥그릇과 같이 동그란 물건을 가져다가 대고 그려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린 동그라미가 지구입니다. 평소에 방심했다가 나중에 지구를 뒤덮어서 마침내 지구를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문득 썩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비닐봉투, 샴푸와 비누가 만들어내는 거품, 그리고 살균제와 같은 화학약품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를 마구 싸가지고 와서 별 생각 없이 버리거나 가까운 거리인데도 굳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습관은 지구를 망가뜨리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구는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는 것들을 동그라미 지구 위에 그려봅시다. 생텍쥐베리 아저씨가 그려놓은 그림처럼 실감나게 그려보면 좋겠어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소행성과 바오밤 나무의 이야기 마음에 간직해야겠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하루 부지런히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겠네요. 그럼 여러분, 오늘은 이만 안녕!